세 번째 Q&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측과 미국을 향해 핵카드를 꺼낸 북한의 속내 의도, 그리고 협상의 셈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모든 걸 걸다시피 했던 우리 정부의 향후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화와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더 이 개선이 되고 조금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은요,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입장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지도자는 평화 상생을 언급하는 마당에 북한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입장이 차가 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입장차가 확실히 있었어요. 네. 북한은 뭐 계속 얘기하듯이 그 대화 중에도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이미 실토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뒤에다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 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네.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마침 이런 그 김정은 총비서라고 하나요? 지금 네. 총비서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어중쪄진 거예요. 네. 그동안 계속 대화를 얘기하다가 딱 선을 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 대화를 얘기하면 국민들이 또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어중찌고 네. 원칙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은 계속 이런 거죠. 양쪽에 손을 잡고 있잖아요. 아까 네. 얘기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 손을 잡고 있는 거고, 네. 북한과의 대화를 얘기하면서 북한과의 그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이 계속 멀어지니까 한쪽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거는 우리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초한 거다. 네. 왜 그러냐면, 북한의 김정은은 밀당을 해야지 존중을 해줍니다. 네. 독재자 같은 경우에 항상 매내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우리 원칙을 세우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한반도의 이 비핵화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의 역할 가지고 불과 1, 2년 전에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다시 또 역할 이야기가 다시 또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었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부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직접 답방을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이 답방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서울 답방이 올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여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한 이야기 오늘 오전에도 나왔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죠. 설훈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보면 굉장히 솔직 담백하고 대담합니다. 지난번에 이 업지도선 사망사건 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왜 서울을 못 내려오느냐, 역대 지도자들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우리 이쪽에서 대모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어차피 뭐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게 넘어갈 것 아닌가 생각해 가능성이 높죠. 장 변호사님,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답방을 추론할 수 있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올해는 신년사에서 오늘 아침에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빼고 그 측근들로 불리는 인물들이 지금 답방을 계속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앞부분에 살펴본 김정은 총비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지금 여당과 청와대 측근들이 하는 발언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분위기상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과라고 거론되고 있는 이 남북관계의 어떤 경색 국면을 상당히 좀 풀었던 그 지점이 지금 다 원점으로 돌릴 것이냐. 네. 그렇지 않고 어떤 국민적인 열망을 담아서 남북관계의 평화체제를 좀 영구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북한이 국제정세에 굉장히 급변하는 변모 속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외교라는 건 굉장히 고차방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여러 가지 카드를 이제 협상에 본인들의 위치를 좀 점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게 우리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안일 것이냐. 네. 그렇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한을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측근 등을 통해서 이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추측을 해보면서 네. 사실상 실제로 이제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경색 국면이 풀리는데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자,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한과 더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원한다면 이 언택트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답방 얘기도 지금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요,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서 내용 중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라면서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그 시설, 설비들을 다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잠시 들어보실까요?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정말 꼴불견이라고 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아니, 현대에서 지어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준 최첨단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낡았지만, 근데 저걸 드러낸다뇨?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기 2019년 10월 달에 김정은이 이제 금강산에 와가지고, 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저 싹 걷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 흉물이라는 거죠. 아하. 근데 사실 저 흉물로 된 게 북한이 운영을 방어라 안 사건 하니까 때문에 그렇게 된 관리를, 어느 건물도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당대회 연설에서도 금강산을 또 우리식으로 싹 다 드러내고 우리식으로 다시 만들려고 당대 보고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측이 무슨 방역이니 백신이니 이런 비본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홀리려 들지 말고 네. 기본적인 문제, 군사훈련, 뭐 첨단 장비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지 않으면 다시는 이렇게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 북한이 사실은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네. 지금 미국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예. 우리하고 어떻게든지 좀 해가지고 우리를 지렛대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네. 미국도 공격하고 우리도 공격하면 도대체 저 사람의 스탠스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할 정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북한과의 관계, 이 풀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점점 더 꼬여만 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통일부 장관은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죠. 우주의 기운이 한반도에 집중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암시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했었어요. 며칠 전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북한의 저 상황들을 보면 통일부 장관이 조금 분위기를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어서 좀 부드러운 역할을 맡아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둘 다 측면이 있겠죠. 사실 뭐 통일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다. 네. 그걸 확인시켜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유화적인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통일부의 역할이 또 있는데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스탠스를 명확하게 해야죠. 네. 외교관이 우리가 그 미국 미 대사나 일본 대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물론 중재자 역할을 해야겠지만 네. 절체절명의 관계에서 상대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쪽 그 북한에서 저렇게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 국무위원 중에 하나인 이인영 그 장관이 네. 이렇게 너무나 현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요, 어제 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북한은 지금 대화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장 변호사님, 네. 이것도 약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쭉 나눈 대화의 내용, 지금의 현재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식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전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네. 어떤 도발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좀 나아가지 않았다. 아하. 그리고 대화의 여지를 좀 남겨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워딩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둬서 네. 사실상 북한이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입장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한국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그 기조가 달라져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유화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참 이슈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이 결정이 지금 내려질 예정이고 또 계속 이제 북한의 움직임도 교수님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좀 같이 분석을 하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